자, 반갑습니다. 신행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렇게, 아이디의 값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다룰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길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자 컨트롤 이 디폴트 언더바 2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3으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3에다가 우리가 자 여기에서 유효성 검사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값도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 여기에다가 else if를 걸지 말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return 타입을 그냥 return으로 그냥 끝나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id의 값이 없다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비밀번호의 값이 없다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의 값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주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select 폼 그죠? 폼 id select 메서드를 이렇게 초기화 시켜서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아이고 자 아이고 왜 이래 됐습니까? 아이고 참 폼 아니 왜 이러지? 자 이렇게 id.select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잘라내기 위해서 위로 이렇게 붙여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요것도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id가 아니라 pw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는 없을 때, 값이 없을 때 이렇게 확인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추가 한번 해볼 거냐면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길이, 그죠? 아이디의 길이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부분을 해보죠. 그래서 폼에서 폼.id. value가 length가 되겠죠. length가 돼서 얘가 4자 미만이거나 그죠? 미만이거나니까 오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폼 id 뭡니까? value length 이렇게 주고 얘가 12자 이상 12자 이상이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여기에다가 id의 아이고 id의 길이가 그죠? 길이가 4 미만이거나 혹은 12 이상 아니 12 초과라면 이런 뜻이죠. 아이고 12초과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자 위에 거 요게 원래 기본적으로 컨트롤 X 해서 ID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ID 값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내용만 우리가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id는 4자에서 12자 이내로 그죠?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될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그죠? 비밀번호를 요거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붙여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 값이 그죠? 이 값이 점하고 랭스 그죠? 랭스라고 할까요? 랭스 해서 자 얘가 4자 미만 그죠? 4자 미만이라면 요 조건만 줘보죠.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밀번호의 길이가
그죠? 비밀번호의 길이가 4 미만 값이라면이죠. 값이라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비밀번호는 4자 이상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고요. 역시 이렇게 끝을 내주면 되고 form.submit을 호출을 하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if 자 하나 둘 셋 넷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그인 폼 그대로 우리가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대로 버튼 형태로 주면 되고요. 이거 이제 아시니까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디폴트 3 process.jsp로 보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 길이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요. 한번 보죠. 자, finish를 했어요. 하니까 3이 유효성 검사 3이 왔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AAA를 입력을 했어. 그러고 나서 비밀번호도 비밀번호 1, 2, 3, 4를 했고, 그래서 전송하니까 아이디는 4자 이내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셀렉트 돼가지고 포커스가 일로 왔죠. 그리고 A, B, C, D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거고, 또 여기서 비밀번호를 111 하면 역시 비밀번호는 4자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를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 달라. 그리고 자, 그러한 창이 떴고요. 아이디도 역시 이렇게 떴을 때 아이디를 입력해 달라라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유효성 검사를 통과해야지만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5자 이렇게 넣었어. 그리고 비밀번호를 1, 2, 3, 4, 5를 넣었어요. 그러면 전송하면 이제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지금 역시 똑같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해야 이제 통과가 돼서 넘어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디폴트 to 밸리데이션 언더바 디폴트 언더바 to 언더바 프로세스를 복사를 해서 V를 해서 여기에서 3이라고 주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 갔습니까? 디폴트 여기서는 3을 갖고요. 요 창은 이제 없앨게요. 자, 이제 요거를 열어보면 이제 3의 결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받아와서 그냥 뭐 어때요? 역시 찍어보면 끝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컨트롤 시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F11번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자, 유효성, 자,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다. 그럼 전송하면 넘어갔고, 다시 백으로 돌려서, 여기 입력 안 하면, 자, 비밀번호 한 자를 입력을 했으면, 비밀번호 4자. 그죠? 자, 1, 2, 3, 4, 4자는 전송이 되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 2가지 어떤 거요? 요거 랭스, 요거 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뜰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떠도 문제는 없는데요. 펌점 아이디점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떠도 뭐 실행이 되니까 잠깐만요. 실행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서버에 접속이 될 때 이게 실행은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뭡니까? 신텍스 에러와 토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사라지죠. 그죠? 이게 서버에
적용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반영이 조금 늦어서 그냥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올라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역시 두 개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더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밸리데이션 해서 자, 디폴트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 4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4로 가서 자, 앞에 창들은 좀 닫도록 하고요. 자, 역시 4로 줍니다. 4로 주고 자 그대로 이 4개는 사용을 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건데 자 이제 길이까지 아이디를 체크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개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디가 영어 소문자로만 입력 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아이디 한자 한자를 돌면서 길이를 우리가 길이로 해서 반복문을 돌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뭐 아이고 여기다가 해서 int i는 0 하고요. 그리고 i는 폼이죠, 그죠? 폼에 있는 뭡니까? 점 해서 id 점 value죠, 그죠? value 점 length만큼 돌아야 되겠죠. 그래 나서 i 플러스 플러스를 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예를 들어서 ch다. 그러면 얘는 폼.id.value. 뭡니까? child이라는 게 있죠. 스트링에. 그죠? child 메서드를 우리가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child 메서드에 하면 얘는 한자씩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hild을 이용을 해서 뭐예요? 이거는 id의 값을 하나씩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왔다면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if 해서 우리가 영문자가 소문자만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이제 하나씩 줄 건데요. 그게 바로 ch가 그죠? ch가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a보다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보다 작아야 되죠. 그죠? 작아야 A가 9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보다 작고, 그리고 얘는 이제 5를 해서 자, CH가 Z보다 커야 이제 Z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조건을 주면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분명히 영어 소문자 크면 이제 둘 중에 이렇게 크면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폴스를 리턴을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맞죠? 그리고 엔드 조건을 줘서 얘는 대문자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도 걸러줘야죠. 그죠? 대문자는 A보다 얘가 커버리고 그리고 Z보다 역시 얘가 작아버리면 이거는 대문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면 대문자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일단은 하고 우리가 자 알러트 창을 이렇게 이제 넣어보고 우리가 리턴을 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자, id는 해서 뭡니까? 영어 소문자만 입력해야 된다. 영어 소문자만 입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id 값을 체킹을 해서 하나라도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가 있다면 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통과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이디를 내가 만약에 PPPP 하고 4자 이상은 돼야 되니까 AAA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1, 2, 3, 4, 5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송하니까 지금 값이 안 뜨네요. 그죠? 전송하니까 뭐가 왜 안 떴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전송을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됐나요? ID 밸리데이션 얘는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됐죠? 얘가 end가 돼야 되니까 얘보다 크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차에서를 통해서 id의 밸류를 랭스만큼 돌고 가져오고 있고 a보다 작고, 그죠? 그리고 z보다, 그죠? z보다 ch에서 z보다 작고 얘보다는 커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영문 우리 숫자도 그 아스키 코드 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 값을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ch해서 얘를 자 0. 자, 이거는 문자 0이죠. 그죠? 그래서 문자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다시 넣고, 얘가 ch 해서 9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9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해서 PPP, 대문자 PP, 그리고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전송을 했는데요. 그래도 답이 나오질 않네요. 알라트 창이 안 뜨네요. 잠깐만요. 네, 제가 하도 자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인트를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을 못했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자, 여기에서 제가 AAAA PPP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비밀번호는 이렇게 전송했으니까 아이디는 영문 소문자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영문 소문자만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체크를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영문 소문자로, 그죠? 아이디를 영문 소문자로 입력하도록 체크하는 검사하는 구문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비밀번호에다가, 우리가 비밀번호 값, 요까지는 이제 아이디에 대한 부분을 다 했고요. 근데 이제 비밀번호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비밀번호는 숫자로만 우리가 입력되게끔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패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뭐죠? 비밀번호를, 뭐죠? 숫자로만 입력하게끔, 하는 유효성 검사 부분이라고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f 합니다. if 해서 우리가 함수 중에 is none이 있었다. 그죠? is none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orm, 그죠? form.pw.value가, 그죠? 얘가 숫자가 아니면 true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자, 그대로 앞에 not 안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위에 거 그대로 붙여서 복사를 해올게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뭘로 해야 됩니까? 숫자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또 하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자, 아이디는 그대로 이제 아까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근데, 자,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서 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만 입력 가능하니까, 제가 여기서 A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전송하니까, 아이디는 영문 소문자로만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 떴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걸리니까 당연히 밑에 부분 실행을 안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4자 이상이면 되니까 이렇게만 해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송을 눌렀는데, 자, 다시요. 자, AAA 해서, 자, 전송을 눌렀는데, 또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뭘까요? 자, is none 해서 우리가 숫자로만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됐고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별 내용 이상이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 제 거를 뭐죠? 자, 여기다가 숫자로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떠야 되니까, 자, 비밀번호를 A 5개, 6개인가요? 자, 이렇게 줬는데 지금 그 현재 문제가 됐다.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is none 해서 폼 해가지고 PW 맞죠? 우리 그죠? PW가 맞고요. PW의 value가 숫자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숫자면 자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는데요. 자, value가 맞고요. 근데 왜 문제가 안 뜰까요? 아, 참 이상해. 왜 이래죠? 잠깐만요. 네, 이거 참 이즈난인데 이게 대문자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컴파일러가 잡아줘야 되죠. 그죠? 컴파일러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프론트 단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프론트 단을 만들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브라켓이나 아니면 서브라임 텍스트 이러한 프론트 창에 편집기들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은 여기서 우리가 에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 완성 기능도 이용을 하는데 지금 구태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is none 이거를 체크를 못한 거네요. 차라리 그렇다면 에러라도 좀 띄워줬으면 참 좋을 법도 한데요. 그죠? 그래서 자 그냥 하소연 좀 해봤습니다. 그죠? 자 컨트롤 F11번 눌러서 자 이렇게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를 AAAAA로 이렇게 넣고요. 비밀번호를 제가 역시 AAAAA로 넣었어요. 전송하니까 이제는 비밀번호는 숫자로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뜹니다. 맞죠? 그리고 얘가 하나도 입력 안 됐으면 입력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1 해서 하나만 넣으면 길이에 걸리죠. 그래서 1, 2, 3, 4, 5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디폴트 4 프로세스 JSP 이 파일을 만들어 놔야 넘어가겠죠. 됐나요? 예. 요거 알고 저도 이걸 깜빡했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를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한 8개 되겠다. 그죠? 우리가 6개인가요? 6개군요. 6개네요. 이 6개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JS 확장자를 JS로 줘가지고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우리가 나중에 임포트를 해서 링크를 걸든지 해서 걸어서 땡겨와서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얼마든지 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크립트 형태의 태그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 우리가 웹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쇼핑몰 그죠? 거기에서 요 부분 추가를 해야 되니까 좀 이따가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효성 검사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배우 이론 시간에 좀 보고요, 같이. 그리고 나서 다시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러한 코드를 직접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됐죠? 참, 제가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통상적으로 개발할 때 이거 JSP에 대한 툴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그러한 이제 에러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여기에 존재할까 모르겠네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번 자바스크립이라고 해도 그렇죠 안 나오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해도 여기에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웹툴즈 여기에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아마 이렇게 되면 인스톨이 되면 이거를 체크해 줄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자, 여튼 간에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실습 시간에 이걸 설치를 다 완료된 상태에서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이제 그 정규 표현식에 대한 이론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전부 다. 감사합니다.